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단 요 오프닝부터 남자 503호라는 별명에 걸맞는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서두를 끌고 나가고 있고,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프닝을 아주 벌써부터 장식을 하고 있는데, 뭐 뒤로 갈수록 가관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기에서 그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앞부분에 수식어가 분명히 나와 있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예.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약 뭐 한 22%인가 25%인가 뭐 이제는 뭐 다 끝난 대선이라 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20몇 프로의 국민한테만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작하지 없는, 사과죠. 개인적으로 하라고, 개인적으로. 예? 문자를 보내던가.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여기에서 당원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 두 번째 사과의 그 주어는 당연히 국민의당 당원과 국민의당 동료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니네 당에서 하라고, 이 자식아. 어? 니네 당사에서 니네들끼리 하라고. 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번째 사과 대상이 나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이고, 두 번째 사과 대상이 국민의당 당원이랑 국민의당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를 해. 이 정말 개념이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스튜디오 녹음이 아니라서 제 개인 방송이라서 오늘 좀 막 갈 수도 있는데, 난 진짜 살면서 이렇게 개념 없는 새끼는 처음 봤어. 세 번째 부분도 정말 빡치는 부분인데,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아이씨, 당사자가 누구야?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가 저 제보 조작한 이유미랑 이준섭입니까? 예? 당사자가 누군지 똑바로 말해야 제대로 된 사과죠. 문재인 대통령이랑 문준용 씨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근데 사과를 한답시고 이 정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노룩 사과, 보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미안해 뭐 이딴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피소드 제목으로도 뭐 노룩 사과라고 나갈 것이고, 이 안철수가 얼마나 옹졸한 인간인가 하면은, 사실 이 정도로 조작을 해가지고 한 사람, 문준용 씨가 뭐 사실 정치인입니까? 예, 전혀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작에 의거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는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동안 뭐 개인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물론 그것도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쌓인 거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야당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하기 좀 가오가 상한다 싶으면은, 최소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문준용 씨의 이름만은 거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안철수의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없고, 본질적으로는 사과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면피용,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용, 그리고 자기 당원용, 자기 동료 정치인용 사과였던 거죠. 네, 그 다음 부분은 뭐 하나마나 한 소리가 몇 문장 이어지다가, 이 부분이 또 이제 뭐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쭉 나가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는, 뭐 상징적으로나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쿨해 보이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라고 굳이 콕 이렇게 집어가지고 적시를 얘기를 한 것은 나한테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이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민주당 전 의원인 최민희 전 의원도 뭐 트위터에서 지적을 하셨던데, 모든 짐은 뭐고 짊어지고 가겠다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뭘 내려놓는다고? 예? 지금 뭐 당직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당직 사퇴할 것도 없고 그런 건데, 사실 뭐 이 정도 사태가 터졌으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계 은퇴를 해야죠. 예. 정계 은퇴를 해야 마땅하죠. 그것도 뭐 대선에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진 사람인데, 예,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 모호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도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 국민의당에서만 하라고 왜 다당제를 실현해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다당제 지금 국민의당 망해도요, 바른정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랑 다당제 실현이랑 현재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국민의당이랑 안철수 니네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 반성 그리고 성찰, 여기에서 반성이랑 성찰은 뭡니까? 검찰에서 다 까발리기 전에 니네들이 먼저 제대로 진상조사 해가지고 이준서 먼저 검찰에 보냈어야지. 예? 불과 이준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래놓고서 검찰에 잡혀 들어간 이유미까지만 딱 꼬리 잘라놓고 바로 며칠 뒤에 이준서 구속되고, 그런 다음에나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당이 과연 반성을 할 수 있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히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거는 말이죠. 사람이 됐든 당이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죄를 지었으면 일단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징역 10년이 됐든 뭐 징역 30년이 됐든 그 죄값을 애누리 없이 다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죄값을 다 치렀지만 뭐 전과자라는 사회의 어떤 그 날카로운 시선, 뭐 어두운 시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죄값을 그래도 뭐 많이 치렀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 테고 많이 반성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 이렇게 그때서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단에서 완전히 그냥 개구라로 점철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고, 그 조사 결과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이준석 구속이라는 결과로 부정을 당했는데, 이 타이밍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를 한다? 이거는 정말 넌 씨눈도 이런 넌 씨눈이 없어요. 너는 씨발 눈치도 없어. 덥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항상 책임져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건데 뭐 요렇게 뭐 기자회견이 마무리됐습니다만, 기자회견의 디테일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통은 사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단상에 올라가기 전 또는 단상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고개를 이제 깊이 숙이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라는 게
뭐 잘못을 했는데 눈 똑바로 뜨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말로만 사과를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하게 예? 인사를 하면서 몸으로도 사과를 해야 그게 진정한 사과지. 근데 안철수는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철수가 뭐 오늘 고개 숙인 안철수라고 사진 찍히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과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기자들한테 인사를 하는 아주 일상적인 그냥 그런 인사였던 거예요. 그거는 보통 뭐 내가 잘했다 또는 뭐 이런 치적을 홍보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 말고는 정말로 이제 사과를 하는 고개 숙여서 하는 그런 뭐 절이라고 해야 될지 그거를 뭐 전혀 안 하고 넘어갔고 오늘 기자회견 3시 반에 잡은 것도 참 골 때리는 일이죠. 이준서가 지난 밤에 구속이 됐으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준서가 오늘 오전에 구속된 것도 아니에요. 간밤에 구속이 됐고 이미 그 구속영장 그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어저께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굳이 오후 3시 반에 기자회견을 잡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가진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의식한 그런 뭐 타이밍 제기가 아닌가. 실제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허구한 날 별 일도 아니고 별 깜도 아닌데 일요일날 기자회견 잡아가지고 기자들한테 원성 자자하고 그래가지고 뭐 일요일에 안철수라는 별명도 붙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안랩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뭐 조금이나마 방어하기 위해서 그 3시 반에 잡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직접적 그 뭐 몸통인 안철수의 사과문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과문이었지만 이 안철수의 사과 기자회견을 두고 국당의 빅3가 꼴값 빅3가 보인 반응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먼저 이 이현주 의원 저는 그 이현주가 지금 뭐 이런 글을 갖다가 자기 페북에 쓸 정신이나 멘탈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 뭐 불과 뭐 하루 이틀 전에 그렇게 망발한 게 터져 나와가지고 어저께도 사과하고 오늘은 또 뭐 간호조무사 분들한테 그 사과를 하러 갔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안철수의 기자회견을 보고 자기 페북에 이런 똥글을 싸질러 놨습니다. 뭐 다 읽을 가치는 없고 그 제목이 일단 동지 여러분에게 안철수랑 뭐 언제부터 동지였다고 한 몇 달 정도 동지가 됐네요. 동지애가 아주 갸륵합니다. 많이 속상합니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선거의 패자로서 감수해야 될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렇게 큰 책임을 안철수 얘는 뭐 저 맞춤법도 잘 뭐 제대로 막상 이렇게 큰 책임을 원래 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큰 책임을 안철수 후보의 어깨를 보니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뭐 이렇게 써놨네요. 뭐 하긴 뭐 요즘에 뭐 맞춤법 같은 거 제대로 챙길 멘탈이나 정신이 아니긴 하겠죠. 이건 어처구니 없는 또 말을 해놓은 거예요. 선거의 패자로서 감수해야 될 결과? 아이씨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예? 조작을 안 했는데 조작을 했다고 지금 검찰에서 그렇게 뭐 말 그대로 조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에 가끔 가다 보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앙크나이트 그러다가 요즘에는 국당 지지율 폭망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에게 또 언크나이트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현주의 이런 뭐 말과 행동들이 안 그래도 뭐 이제 다 망해가고 있는 국당의 숨통을 계속 끊어 놓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 또 뭐 블라블라 그러는데 뭐 도의의 책임을 다하고자 고개 숙이는 모습은 블라블라 서로 더욱 어우러져야 합니다. 뚜벅뚜벅 걸어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저의 힘든 상황보다는 오늘 지지자 여러분이 감내하고 있을 안타까움을 함께 껴안고 가는 날입니다.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진짜 정신승리 오지네 오지야. 이 핵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철수의 사과 기자회견은 진실로 그 텍스트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사과한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문준용 씨의 이름은 거명조차 되지 않았고
국민의당 내부 결속용인 것이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현주가 이렇게 아주 분기탱천하고 되게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한 3, 4개월 정도 된 동지들에 대한 따뜻한 동지애를 그런 표현을 하는 모습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안철수와 함께 또 다른 빅2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당 대표의 논평입니다. 이 양반의 논평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 조작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면 검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저희 스튜디오 녹음 에피에서 윤가피님이 말씀을 하셨나 하승주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그 얘기가 있었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었다고.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너무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검찰에서 아직 수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발표를 안 하고 조사를 안 했다 이런 워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 스튜디오 녹음에서 어이없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발언도 그때 그 발언이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입 닫고 아가리 닥치고 아닥하고 가만히 있어야 그나마 검찰에서 한마디로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하는 거죠.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할 수 있는데 괜히 그 전에 먼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증언이나 그 얘기를 바탕으로 검찰이 더 이제 빡세게 조여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을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KBS에서 인터뷰했네요. 그 다음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일단 적절한 사과라고 평한 다음에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워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여론이 안 전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해왔고 사과를 했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안 전 대표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모르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기에 저 상태에서 본인의 고심 어린 사과라고 평가해달라고 강조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안철수의 사과 기자회견은 나한테 법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기 위한 그런 변명 기자회견이 본질이었다는 게 이제 같은 당 박주선의 거드는 멘트로도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니네들이 먼저 이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에요. 예.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 쪽에서 좀 수사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아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과는 다르죠.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 수사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 거 다 이렇게 나발불고 다니면서 피의자의 명예를 일방적으로 훼손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만 조심스럽게 브리핑을 하고 밝히고 그러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준서를 불러가지고 수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검찰이 좀 더 이제 말을 갖다가 좀 자신있게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준서를 조사를 하고 나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게 사실 이준서가 구속되기 전까지 정말 말 많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카톡 캡처, 이유미랑 카톡한 거 내용 캡처해가지고 방송 인터뷰 요청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기자들이랑 인터뷰하고,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나발을 불고 다녔는데, 검찰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오니까 이 인간이 아주 찍소리가 없어요. 기자들이 온갖 질문을 다 해도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검찰에서 이준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증 그리고 정황적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해놓고 이준서를 갖다가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런 정황을 다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고, 그럼 문제는 이 이준서가 구속된 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보의 진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국민의당, 특히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다고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이번 주 중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검찰이 한번 불렀던 사람 재소환할 때는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뭐 그 다음에는 뭐 피의자로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뭐 구속을 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강도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이 지난번에 소환됐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받았을지 몰라도 이제 재소환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거의 준 피의자 수준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얘네들은 부단장이에요. 김성호 수석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긴 했지만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은 따로 있었죠.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소환 여부 결정될 방침이라고 하고,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치신세계 에피소드에서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 이용주 의원을 넘어서 당 지도부까지도 이 도의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도 피해갈 수 있다고 전혀 장담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안철수의 기자회견 중 질의응답 부분 뭐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 당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포커스가 이제 국민의당에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정계 은퇴도 고려하고 계신지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 뭐 이런 답변으로 퉁을 쳤고, 제일 빵 터졌던 부분은 대선 후보 당시 제보 조작을 알지 못했고 조작 가능성을 의심도 안 해봤나라는 질문에, 기자회견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뚜벅이 유세 중이었다. 그때는 인터넷 생중계가 24시간 제 주위에 계속 붙어서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그것을 보신 모든 국민들은 다 아실 거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아니 기자회견 당시에 이거를 갖다가 제보 조작을 자기가 안 했다는 알리바이로 이거를 내세운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 초딩 수준의 변명이죠. 그리고 뭐 그때 인터넷 생중계가 24시간 제 주위에 계속 붙어서 전국으로 생중계됐다는데 무슨 뭐 트루먼 쇼 찍었습니까? 안철수 씨가 그때 당시 뭐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찍었어요? 밤에 잠자는 것도 찍었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사적인 통화하는 것까지 찍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진짜 이렇게 정말 저열하고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걸 보니 뭐 하여튼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자기가 담백하게 아니면은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찌질한 변명거리까지 붙여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계속 법적 책임이 있을지 없을지는 끝까지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식인데요. 뭐 짜증나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자면, 사실 뭐 이분은 뭐 워낙에 전적이 화려하신 분이라 뭐 굳이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한 몇 달 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또 슬슬 그 내부 총질러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추미애 대표의 과장된 표현이 사퇴를 악화시켜서 유감을 추미애 대표가 표명을 해야 된다고 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사실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이종걸 의원 같은 사람이라도 표현의 자유는 다 있습니다. 뭐 당대표가 뭐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다고 해서 뭐 그것에 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뭐 법은 사실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정무적으로 보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인가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뭐 요거랑 비슷한 내용의 의견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뭐 모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뭐 사실 뭐 이해를 해주려면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뭐 당 안에서 전달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언론의 취재에 의해서 나가게 된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쨌든 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외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언론,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당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한 해당 행위다. 그리고 이종걸 의원의 해당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당장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하시던 시절에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이 인간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당무거부, 어디 지역위원장이 당무거부를 해도 이건 심각한 사안인데, 원내대표가 당무거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에 대한 파업이거든요.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뭐 그때는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견제를 해야 될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가 당무거부를 하고 파업을 한다? 이거는 국회에 대한 파업이고 국민들에 대한 파업이라서, 원래는 이종걸 같은 정치인은 그런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공천을 줘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뭐 어쨌든 그때 상황이 좀 뭐 어렵게 돼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 치고 그러는 와중에서 뭐 박영선도 공천 받고, 박영선 의원은 그래도 뭐 계속 그 대선 직전에 이제 이렇게 얼굴 딱 바뀐 그 페이스 그래도 오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뭐 에콰도르인가 거기도 뭐 특사로 갔다 오고. 근데 이종걸 의원은 이 양반이 두 달을 못 참고 이렇게 또 내부 총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국당으로 보내는 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이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 신세계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김 반장의 개인 입장이고요. 이종걸 의원이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해대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도 하필 또 공교롭게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잡은 건지, 안철수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똑같은 시간 오후 3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찾아서 아주 훈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 말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추미애 대표 충북도당 대선 승리 공로당원 표창 수여식 인사말. 일시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충북도당 회의실입니다. 추미애 대표,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사를 보며 흐뭇해 하신다. 최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톱스타였다고 한다.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을 제치고 만나고 싶은 정상 1등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로부터는 핵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지선언도 얻어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 외환 위기로 경제가 힘들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소방수 역할로 외환 위기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하루도 쉴 틈 없이 노심초사 일을 하셨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셨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시 당과 당청이 분리가 됐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로비 게이트가 터져서 난리가 났었다. 그 후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간다고 대통령을 구박을 하니까 대통령이 탈당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또 한 번 당과 청이 분리되는 일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절대로 손 놓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 그 각오를 오늘 드리는 공로당원 표창을 통해 서약을 하는 것이다. 그 서약이 되시는 분은 표창을 받으시라. 멋집니다. 서약이 안 되면 표창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면 지방선거도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도 어려우니까 손을 놓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것이니까 표창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는가? 깃털처럼 가벼운 포상이 아니고 천금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포상이다. 여러분이 만드셨으니까 책임까지 지셔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장관이 어느 부서 장관인가? 노동부 장관이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허가증을 안 내주고 쉬라고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는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보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장관이 누구인가? 국방부 장관이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면서 국방부 장관 임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추경이나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줘야만 그 돈이 충북도에도 내려와서 서민도 살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협치가 아니다. 협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살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셨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제가 잠깐 동안 연설 잘하시는 문성근 전 노사모 대표님도 모시고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정치인의 연설에 대해서 사실 잘 감동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연설 잘하고 너무 말씀 잘하는 정치인 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와서 다른 정치인들 연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 정도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연설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추미애 당대표, 특히 이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연설도 아니에요. 인사말이죠, 인사말. 이런 중요한 국가 기념일 연설도 아니고 인사말도 아니고 중앙당 인사말도 아닌데 충북도당 공로당원 표창 수여식 인사말 가셔가지고 이런 정말 주옥 같은 레전드 인사말을 남긴 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고 너무 홀리하게 되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통으로 오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일단 요 오프닝부터 남자 503호라는 별명에 걸맞는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서두를 끌고 나가고 있고,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오프닝을 아주 벌써부터 장식을 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가관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기에서 그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앞부분에 수식어가 분명히 나와 있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 주지 않은 국민 여러분께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예.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약 한 22%인가 25%인가 이제는 다 끝난 대선이라 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20몇 프로의 국민한테만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작하지 없는 사과죠. 개인적으로 하라고, 개인적으로. 예? 문자를 보내던가.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여기에서 당원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이죠. 그 다음에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 두 번째 사과의 그 주어는 당연히 국민의당 당원과 국민의당 동료 정치인들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니네 당에서 하라고, 이 자식아. 어? 니네 당사에서 니네들끼리 하라고. 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첫 번째 사과 대상이 나를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이고, 두 번째 사과 대상이 국민의당 당원이랑 국민의당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를 해. 이 정말 개념이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스튜디오 녹음이 아니라서 제 개인 방송이라서 오늘 좀 막 갈 수도 있는데, 난 진짜 살면서 이렇게 개념 없는 새끼는 처음 봤어. 세 번째 부분도 정말 빡치는 부분인데,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아이씨, 당사자가 누구야?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가 저 제보 조작한 이유미랑 이준섭입니까? 예? 당사자가 누군지 똑바로 말해야 제대로 된 사과죠. 문재인 대통령이랑 문준용 씨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근데 사과를 한답시고 이 정말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사과가 아닌 거예요.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는 상징적으로나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쿨해 보이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이라고 굳이 콕 이렇게 집어가지고 적시를 얘기를 한 것은 나한테는 법적인 책임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이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 전 의원인 최민희 전 의원도 트위터에서 지적을 하셨던데, 모든 짐은 뭐고 짊어지고 가겠다는 무엇이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뭘 내려놓는다고? 예? 지금 당직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당직 사퇴할 것도 없고 그런 건데, 사실 이 정도 사태가 터졌으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계 은퇴를 해야죠. 예. 정계 은퇴를 해야 마땅하죠. 그것도 대선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진 사람인데, 예,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 모호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분도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부분들이 계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노룩 사과, 보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미안해 이딴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피소드 제목으로도 노룩 사과라고 나갈 것이고, 이 안철수가 얼마나 옹졸한 인간인가 하면은, 사실 이 정도로 조작을 해가지고 한 사람, 문준용 씨가 사실 정치인입니까? 예, 전혀 아니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작에 의거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는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동안 개인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물론 그것도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쌓인 건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쌓인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야당 대선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하기 좀 가오가 상한다 싶으면은 최소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문준용 씨의 이름만은 거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안철수의 사과는 전혀 진정성이 없고, 본질적으로는 사과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면피용,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용, 그리고 자기 당원용, 자기 동료 정치인용 사과였던 거죠. 네, 그 다음 부분은 하나마나 한 소리가 몇 문장 이어지다가, 이 부분이 또 이제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쭉 나가다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국민의당도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이런 얘기 국민의당에서만 하라고, 왜 다당제를 실현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준엄하게 받들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다당제 지금 국민의당 망해도요, 바른정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이랑 다당제 실현이랑 현재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국민의당이랑 안철수 니네들이
정말 뼈를 깎는 그 반성, 그리고 성찰, 여기에서 반성이랑 성찰은 뭡니까? 검찰에서 다 까발리기 전에 니네들이 먼저 제대로 진상조사 해가지고 이준서 먼저 검찰에 보냈어야지. 예? 불과 이준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그래놓고서 이유미, 검찰에 잡혀 들어간 이유미까지만 딱 꼬리 잘라놓고 바로 며칠 뒤에 이준서 구속되고 그런 다음에나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당이 과연 반성을 할 수 있고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히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에휴.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거는 말이죠. 사람이 됐든 당이 됐든